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2003년 실미도,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에 이어 2005년 세 번째 천만 관객 타이틀을 거머쥔 영화 이중익 감독의 웰메이드 사극 왕의 남자입니다. 이 영화는 연극 2를 영화로 각색한 작품인데요. 작품성만으로 입소문을 타고 영화 재관람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비교적 적은 제작비와 신인 배우가 주연인 사극이라는 점, 거기에 당시 이 영화를 건 스크린 수가 300여 개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성과를 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에 얽힌 감독과 배우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살 판 아니면 죽을 판이야. 이거 죽을 판이야. 맞아, 이거 뒤질 판이랄게. 주민, 시작합니다. 한지에 그려진 광대패 그림으로 영화가 시작합니다. 안태진 조감독이 민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강승용 미술감독이 직접 그림을 그려 제작했습니다. 흐르는 음악은 영화 장화홍련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었던 이병우 음악감독이 작곡한 먼 길입니다. 그림과 음악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네요. 감독은 영화의 촬영 순서를 영화 순서 그대로 찍기를 원했습니다. 촬영 첫날 고사를 지내고 바로 첫 사물놀이 씬을 찍었다고 하네요. 흥을 돋구는 이 분들은 실제 남사당패 분들을 섭외했습니다. 광대스럽게 등장하는 장생. 가무성 배우가 선생님의 시범을 한 번 보고 본인의 애드리브를 더 추가해서 만든 동작입니다. 탄성이 나오는 공길의 등장. 기방에만 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보니 아랫도리가 다 시원하구나. 뽀시래기 시절 이준기 배우. 첫 등장인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스스로도 너무 어색해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 촬영이 끝난 후 다시 찍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개성 최고의 기념 매향이라. 그 자태 한번 요요만해 그려. 그러게요. 이렇게 요염해도 되는 걸까요? 이 장면은 와이어 없이 가무성 배우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직접 줄타기를 소화했습니다. 이 씬을 찍는 동안 비가 오다 말다 해서 자세히 보면 하늘이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합니다. 전현이 남의 집 서방하고 붙어먹다가 들켜. 허겁지겁 도망가는 걸음을 배줄 테니.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 뚝 떨어져 뒤질 줄 알았더니 이 부채가 찢어져 있는 건 사실 NG인데 리얼한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밤 니년제주나 한번 배주거라. 줄 위에서 점프를 하는 건 아무리 연습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제 줄타기 명인이신 권원태 선생님이 대역을 해주셨습니다. 이 턴은 이준기 배우가 설장구를 죽을 듯이 연습해서 만든 동작입니다. 두 동네가 한 동네 되겠다. 오줌이나 그냥 한판 싸고 놀란다. 나랑 한번 맞춰보자 이놈아. 이 풀샷 역시 권원태 선생님께 대역을 부탁하기로 했었는데 가무성 배우가 큰 화면으로 보면 다 보일 것 같으니 직접 하겠다며 연습을 해서 이 동작을 해냈다고 하네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중간에 멈춰버린 장생. 사실 줄 위에 이렇게 앉는 건 불가능한 자세라고 하는데요. 그 어려운 걸 이렇게 해냈습니다. 옆으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동작인데 권원태 선생님과 가무성 배우가 돌아가면서 30번이 넘게 떨어져 보고 결국 가무성 배우 본인이 직접 떨어지는 컷을 사용했습니다. 장생은 뭐가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걸까요? 그날 밤 공기를 데려가려는 꼭두새. 가지마. 밤만 나오면 뭐든지 다 팔아. 이 새끼가. 이 컷은 몸에 보호대를 하고 진짜로 세게 차고 밟았습니다. 하지 마요. 보호대를 하고 있어도 이렇게 맞으면 당연히 아픕니다. 가무성 배우도 맞을 각오를 제대로 하고 연기에 임했다고 하네요. 공기를 팔아먹고 사는 짓 그만해. 못 가.
사람 머리를 징으로. 이 컷은 전혀 웃기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극장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 관객들이 웃어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꼭두새가 공기를 넘긴 곳은 양반놈의 방. 숨소리 뭐야. 이 뒤태는 대역이 아닌 실제 이준기 배우의 등입니다. 위험한데? 그런데 이때 이제야 깨어난 장생이 양반의 방에 들이닥칩니다. 당시에 장생이 기절해 있는 동안 대체 뭘 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옷을 벗기고 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공길이 양반에게 안마를 해주는 장면이 삭제가 되면서 살짝 어색한 설정이 되긴 했습니다. 나와. 이 장면은 민속촌에서 찍었습니다. 원래 민속촌은 실제 촬영이 불가능한데 제작 부장의 빛나는 영업 실력으로 섭외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일어나. 놔. 그래. 같이 맞아 죽자. 아니, 같이 맞아 죽을 순 없지. 함께 도망을 치기로 한 장생과 공길. 싸움 좀 하는 상남자 장생이 공길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따돌리나 싶었는데 문 밖에서 지키고 있던 꼭두새.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그냥 가게 해주시오. 어림도 없는 소리 마. 그런데 이 주먹은 좀... 감우성 배우는 아직도 이 장면의 주먹이 어색해서 아쉽다고 합니다. 다시는 광대 노릇 못하게 해주지. 그만 사람을 죽여버리게 된 공길. 충격에 빠진 공길을 데리고 도망치는 장생입니다. 이곳은 문경세제에 있는 한 계곡인데 이 다리는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다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제작비도 줄이고 도성문과 연결되는 느낌이라 아주 만족했다고 하네요. 괜찮을까? 그놈은 죽어도 싸. 사실 감우성 배우는 양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이 장면까지가 이 영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한 장면 중 하나였고, 장생과 공길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맞아가며 액션까지 다 소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1차 편집본을 받아봤을 때 이 장면들이 모두 통편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감우성 배우는 감독과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며 이 장면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씬들을 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하네요. 다음날 더 먼 곳으로 도망치는 장생과 공길. 이곳은 양평에 있는 설매제입니다. 영화 엔딩에 상상하는 장면도 이곳인데요. 하루 만에 엔딩 분량까지 찍을 수 있는 스케줄이었는데 순서대로 찍고 싶다는 감독의 의도를 반영해 이 장면을 찍고 촬영 막바지쯤 한 번 더 와서 엔딩씬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언덕 밑으로 경치가 굉장히 좋은데 이 씬을 찍을 당시 날이 흐려서 경치는 좀 잘 안 보입니다만 영화적으로는 엔딩씬의 맑은 날씨와 대비가 되면서 감독과 배우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화면상으로도 쨍하지 않아서 더 좋은 그림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CG로 산새를 그려 넣을까 잠깐 고민도 해봤다고 하는데 제작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이놈아. 눈 달아뒀다 뭐해? 아이 근데 이 소리가 강 건너 강봉사? 이 냄새 들질러 봉봉사? 기운을 내기 위해 갑자기 프리스타일 상황극을 펼치는 두 명의 천상광대.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이준기 배우가 오디션에서 이 장면에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100명이 넘는 배우들을 봤지만 이준기 배우가 군계 1학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1차 오디션 초반부터 이준기 배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한양 가자. 한양에서 제일 큰 판을 벌리는 거야. 이 장면 너무 좋다. 이 씬은 한 번에 오케이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감우성 배우는 막대기를 저 멀리 던졌는데 이준기 배우는 혹시 본인 때문에 NG가 날까봐 소심하게 던졌다고 하네요. 한양 도성 입구는 문경세제 제3관문에서 찍었습니다. 원래는 콘크리트 길인데 촬영 전날 흙을 전부 깔아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의 천장과 건너편 성벽은 수원의 화성행궁에서 찍었습니다. 드디어 한양 입성. 한양 정경은 당연히 CG입니다. 이 둘은 사실 도로의 교통 상황을 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북적이는 한양의 저작거리. 이 장면은 원래 점쟁이가 이 둘을 불러서 쳐다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점쟁이가 이 둘의 점괘를 봐주며 공길에게 여자면 좋을 팔자인데 남자로 잘못 태어났다는 말과
둘이 갈라서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둘을 너무 남녀의 관계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어디선가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천상광대가 이런 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한양에 놀입해 6, 7, 8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6갑, 7득, 8복은 원작인 연극 2에는 없는 인물인데 영화를 각색하면서 추가한 캐릭터입니다. 이건 진짜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세 명의 인물이 어르신들도 극장으로 향하게 했다고 하네요. 영화 공공의 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유해진 배우. 육갑의 캐릭터는 진짜 혜진 형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배돼지에 든 게 없어서 그러나 더 이상은 못 해먹겠네. 그러지. 새님네들 어쩔 값이오. 7등 역은 짠용 아니 정석용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형님도 당시 영화로는 거의 신인이었는데 언제나 한결 같으시네요. 그만 내칠까요? 한양서 제일 가는 재롱둥이들이 올시다. 원작인 연극 2에서 장생 역할을 했던 이승훈 배우가 그 카리스마를 다 버리고 팔복 역을 맡았습니다. 그것도 제주라고 넘고 엽전을 바라냐? 진짜 제주 한번 보실랍니까? 이 장면은 와이어를 쓰지 않고 대역 배우가 실제 제주 넘는 장면을 사용했습니다. 혹시 몰라 특효팀이 대기를 하긴 했는데 설치할 시간도 없었고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위해 실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 따군지는 몰라도 흉내는 좀 내는구먼. 아니 어디 저기 저 촌구석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글쎄 누가 봐도 6, 7, 8이 더 촌에서 온 것 같은 아이러니. 그렇게 벌어진 스트릿 광대 파이터 제주 배틀. 오 잘하는데 그러나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이놈아. 자 이번엔 이놈이 쌍으로 넘는 제주를 선보일 터이니 합동 공연으로 저작거리를 찢어버리고 돈을 쓸어 담는 장생과 공길. 자세히 보면 장생의 뒤편에서 연기가 나는데요. 개 발려버린 육갑이 뭐라도 하려고 불을 이용한 묘기를 부리다 몸에 불이 붙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서 우승 상금을 플렉스하고 있는 장생과 공길. 저기 육갑이요. 한양에서 제일로 큰 판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요? 이 장면은 취하선 세트장이라 불리는 남양주 촬영소에서 찍었습니다. 수많은 작품을 촬영하며 한국 영화의 역사와 함께한 남양주 촬영소는 2019년 이준익 감독의 자산 어보 촬영을 마지막으로 22년 만에 아쉽게도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이준익 감독은 2003년 황산벌까지 세 작품을 이곳에서 찍었습니다. 한양에서 볼만한 판 없어진 지 오래요. 은근슬쩍 전을 집어먹는 육갑. 장생이 먹는 걸 손으로 탁 치는 애드리브도 있었는데 그 장면은 삭제됐습니다. 왜? 왕이 응? 지 사냥터 만든다고 도성금반에 산 사람들을 죄 몰아냈지 않소. 근데 큰 판이 하나 있기는 한데. 감독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벼운 대화를 통해 재미있게 표현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해서 어쩌나. 나 가보요. 그런 감독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해주는 육갑이 형님. 나도 녹수련처럼 팔자 좀 한번 고쳐보자. 그게 누구요? 녹수를 몰라? 왕을 치마폭에 폭 사고 앉은 궁녀 말이야. 왕의 눈에 들기 전에 난리던 기생이었지. 추정꾼 역은 감독의 전작 황선벌에도 잠깐 출연하셨던 조경훈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한 씬을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전 와일드카드와 엽기적인 그녀에서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깍두기 하나씩 먹으라 그랬지? 번번이 죄송하네. 나 여덟이요 여덟. 역시 아니 육갑이. 도박 하나는 타고났나 싶었는데 돈 달라고 칩니까? 재밌자고 치는 거죠. 아예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 타짜야. 타짜? 타짜는 개뿔. 장생의 돈을 다 날려버린 육갑입니다. 내 돈 어쩔 거요? 수전판에서의 장면이 더 많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자르고 장면을 전환했습니다. 저 성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오늘보다 더 벌게 해준다면 내가 하잔 대로 할려?
아이 그렇다고 또 바로 말을 놓으시네. 이 대사는 애드리브입니다. 이건 뭐 유해진 이기에 할 수 있는 애드리브가 아닐까 싶네요. 감독은 유해진 배우가 순발력의 천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왕을 가지고 노는 거야. 그렇게 벌어진 678과 장생행 공길의 합동 공연. 내시가 뭐요 내시가 불알통한 놈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곳은 민속촌에서 촬영했습니다. 방울소리 요란하게 어디를 그리 바삐가 나. 바지에 없을 무 한자는 의상 피팅을 할 때 정석용 배우가 아이디어를 내서 설정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방울이 있어야 소리가 나지. 없는 놈끼리 놀려먹기냐. 이렇게 요염한 춤사위라니. 이준규 배우가 지도를 받은 후 연습을 겁나해서 만든 동작입니다. 아니 저거 수경장 씨 아닌가? 내 소문을 듣자 하니 녹수 전현이 기생 출신이라 매번 남의 눈을 피해 저런다더니만 그게 참말일세 그리야. 왕을 놀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왕의 신하 처선. 어째 불안한데요. 곧 닥쳐올 위기도 모른 채 합동 공연의 뒤풀이를 하고 있는 광대들. 항아리째 가져와게 항아리째 술. 이때 마시는 술은 사실 아침 햇살입니다. 우리 그냥 매일 합시다 매일. 아니 그냥 내 불안을 똥똥 만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이 씬의 대사는 거의 배우들의 애드리브 열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작작 좀 마시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과하게 달린 공길. 좋냐? 좋아. 아니 뭐가 이렇게 예뻐. 이거 나도 좀 설레는. 왕을 디스하면서 녹수코인 타고 떡상 중인 장생크류. 슬슬 입소문을 타고 한양의 핵인싸가 되어가고 있는데 희마도 내 닮았고 그것도 내 닮았다. 우려하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놈들을 모두 은금으로 압송하라. 왕을 능멸하고도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더냐. 이 장면부터 부안 영상 테마파크의 세트장에서 찍었습니다. 그래도 왕인지 그 정도는 커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육갑. 여봐라, 저놈들을 매우 쳐라. 이 곤장은 우레탄으로 만든 소품이었는데 실제로 너무 세게 때려서 곤장이 부러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보호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맞으면 겁나 아픕니다. 그냥 죽는 건 억울하니 왕한테 보이기나 하게 해주시오. 멈춰라. 처선역의 장항선 선생님 본인이 직접 설정한 목소리 톤입니다. 왕이 보고 웃으면 희롱이 아니겠소. 우리가 왕을 웃겨 보이겠소. 그렇게 궁에 입궐하게 된 광대패들. 카리스마 넘치는 연상과 녹수가 보입니다. 병신 육갑 한다더니 내가 완전히 미쳤어. 어차피 살 판 아니면 죽을 판이야. 이거 죽을 판이야. 맞아, 이거 뒤질 판이랄게.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이 씬을 3일 동안 찍었는데 그해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의 어깨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감우성 배우는 잠깐 실신까지 했다고 하네요. 날이 너무 쨍해서 톤을 맞추기 위해 바닥에 물을 뿌리고 찍었는데 물이 금방금방 말라버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물을 뿌려야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화면상으로는 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네요. 화면 오른쪽에 차려져 있는 상차림은 전통 음식을 만드는 장인이 직접 만든 상입니다. 무려 500만원짜리 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화면에 잘 보이도록 안쪽으로 더 당겨 넣기도 하고 상을 가리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하네요. 함께 보며 모두 즐기도록 하시오. 아니 방금까지의 궁합대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데 괜찮을까요? 나라님을 모시고 탈노름을 시작하려 하는데 죽기 살기로 한번 놀아보세.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칠득과 팔복. 김내관. 내가 분명 들었. 내 방울 저는 없어. 아 이거 탈쓴 거 왜 이렇게 귀여워. 감독이 구도도 좋고 연기가 너무 좋아서 가장 사랑하는 컷이라고 합니다. 잘한다. 아이 잘하긴 뭐가. 1차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길이 나섭니다. 내 소문을 듣자 하니 녹수 전현이
원래 대본에는 녹수가 화난 듯이 보는 장면이었는데 녹수는 보통 센 누나가 아니라는 설정으로 비웃는 표정이 더 세 보일 것 같다는 강성현 배우의 아이디어로 바꿨습니다. 시원하다. 이러다가 죽겠는데. 살기 위한 발악을 하는 장생. 이 칼날은 사실 일본 군도 양식이라는 오게티가 발견됐습니다.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은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고 하네요. 어디 보자. 이마도 내 닮았고 코 큰 것도 내 닮았다. 둥둥 내 아들. 원래 타령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궁지에 몰려서 키를 너무 높게 잡아 제대로 못 부른다는 설정입니다. 이 컷 전에 원래 키대로 잘 부르는 장면도 있었는데 삭제돼서 광대인데 노래를 너무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네요. 두 번째 위기,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그 애가 당신 씨인 줄 아시오? 또 다시 공길이 나섭니다. 내 시 중에 불알한 쪽이 성한 놈이 있어. 밤마다 후궁들하고 붙어 먹었지. 그 놈이 누구냐? 맨입으로? 윗입을 채워주랴 아랫입을 채워주랴. 윗입 대령이야. 이 장면도 이준기 배우가 오디션 때 했던 연기라고 하는데요. 운동신경이 좋아서 도움닫기 없이 한 번에 이 동작을 해냈다고 합니다. 정진영 배우가 오디션장에서 이 모습을 보고 진짜 크게 웃었다고 하네요. 살았다. 이때 공길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얼굴을 보며 웃는 연산이입니다. 연산이 입은 골룡포는 일반적인 빨간색이 아닌 청록색의 의상을 제작했습니다. 자수를 넣으면서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하네요. 여봐라, 내 광대들을 가까이 두고 내킬 때마다 불러 즐길 것이니 이놈들의 거처를 궁궐 안에 마련해라. 그날 밤 차려진 음식에 눈이 돌아가는 광대들. 뭐고? 이 상 역시 장인이 만든 궁중 음식 상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맛있었다고 합니다. 촬영이 끝나고 다 같이 먹으며 회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장면도 있었고 다들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회식은 못했다고 하네요. 유해진 배우는 이 장면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입에서 나오는 음식을 진짜로 옆 사람 입에 넣어주는 설정을 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즐거운 마음에 공길을 덮치려 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개봉 당시 장생과 공길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감독은 본인도 잘 모르겠다며 관객에게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가깝게 지내면서 성별과 동지애를 넘어선 뭔가 애틋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더 있었는데 동성애 영화로 오해받을까봐 많이 삭제했습니다. 다음날 궁의 대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궁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워킹은 이전에 TV 사극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고 합니다. 사실 문화재청에서 실제 궁에서의 촬영 협조를 해주지 않아 부안 영상 테마파크에서 찍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궁보다는 살짝 어색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런저런 카메라 워킹을 해보기에는 수월했다고 합니다. 어찌 천한 광대들을 궁에 두려 하십니까? 선왕께서는 광대패를 부를 때 그 연애의 성격과 의의에 따라 하도록 법도를 정하셨사옵니다. 강력한 대신들의 반대. 내가 왕인데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화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선왕이 정한 법도에 매여 사는 내가 왕이 맞냐 말이다. 큰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발자국 소리를 죽이는 법이옵니다. 처선에게 뭔가 큰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왕이 우리를 여기 궁에 살라고 했는데 아니 그게 엄명 아닙니까? 이제 팔자가 좀 피나 싶었는데 나가야 할 것 같으니 짜증이 난 장생. 신하들 등살에 옴짝달싹 못하는 게 왕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왕 가지고 놀 생각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왕을 가지고 논 놈들이 중신 가지고는 왜 못 놀아? 처선은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중신들 가지고 놀아도 좋단 말씀입니까? 장생은 그 미끼를 덥석 물어본 것이고 전국에 재주 있는 광대들을 모으게 해주십시오. 나 형님 옷이 날개네 날개요. 제주꾼을 모으기 위한 방을 쓰는 장생과 공길. 궁궐 내에 있는 희락원은 궁중 광대들이 머무는 공간인데 감독은 부안 세트의 공간을 만들다 보니 좀 어색한 면이 있어서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왕을 가지고 놀 때 왕이 웃었잖아, 그치? 중신들을 가지고 놀면 중신들이 웃겠지. 그 아쉬움을 배우들이 연기로 충족시켜줬다고 합니다. 영화를 순서대로 찍다 보니 이 5배우가 실제로도 많이 친해져서 케미가 갈수록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다 하셨어? 어째 두 사람 글씨가 똑같소? 붓으로 혀를 닦는 건 무식해 보이기 위한 감우성 배우의 아이디어로 설정했습니다. 공길이가 쓰는 원문을 보고 흉내내면서 배웠거든. 자, 똑같이 써봐. 이 글은 배우들이 실제로 이 글을 보고 똑같이 그린 글입니다. 아니, 뭘 혼자서 낄낄거리고 있어. 업무를 하는 광대가 어디 있어? 이 그림은 미술팀 스텝이 그렸습니다. 아직 이게 맞다니까. 오, 육갑이 말이 맞았네요. 한양에 논다 하는 광대들이 모두 오디션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벌어진 쇼미더 광대. 오, 심사위원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실제로 문화재급 장인들을 정말 어렵게 모셨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 많이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그게 흐름상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고 합니다. 중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애를 이어가는 연산. 이번엔 평양에서 온 최첨지! 랍신다 대감 점내다 좋은 자리가 하나 났다던데 받으시라요. 황금거북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강법이 옳지 않아. 네, 돌아갈 여비가 없어 그러는데 단약에 팔 테니 좀 사주시라요. 두 마리만 삽시다. 풍자와 해악 속에 속이 타들어가는 탐관오리. 제 남편 좀 한 이러시면 다치십니다. 번만 받아 주십시오. 좋아 죽는 왕입니다. 흥에 겨운 왕은 이 무대에 직접 피처링에 참여하려 하는데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하나? 어디 보자. 목숨을 건 프리스타일이 시작됩니다. 에이, 난 이런 요상하게 생긴 건 필요 없어. 요런 거라면 또 모를까. 요런가. 오, 장생 깡이 많이 늘었는데요. 대령했습니다. 아무리 연기를 하지만 강성현 배우의 실제로 진짜 짜증이 난 표정입니다. 그렇지. 놀아보세. 녹수를 놔두고 공길 앞에 가서 춤을 추는 연산. 입이 대빨 나온 녹수가 참 귀엽네요. 흥에 겨운 왕이 신하들에게 술을 따라 주려는데 제발 저린 병조판서 윤지상. 쓸리는 게 있는 게야. 그렇지. 잘못했습니다. 이놈이 표시를 팔아! 윤지상 역의 전일범 배우는 당시 극단 미추 소속의 중견 연극 배우입니다. 감독은 이렇게 좋은 배우에게 너무 작은 역을 부탁하는 것이 미안했다고 하네요.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다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처선. 죄 많은 이놈의 손가락을 잘라 모든 조정 대신들은 분보기로 돌려봐라. 그런데 처선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공길이라 하옵니다. 본격적으로 공길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는 임금님. 이러다 괜히 여기까지 뭔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실학원의 다른 광대들은 조감독을 포함한 스태프들이 투입됐습니다. 공길이는 왜 불러간 거요? 인물값 한다더니 또 이지랄이네. 상대가 왕이니 이번엔 들이받을 수도 없고 착잡한 장생입니다. 용안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한편 왕의 초소에 들게 된 공길. 부안의 세트는 야외 외경만 있어서 연산의 초소 내부는 바닥을 다 깔고 소품을 세팅해 만들었는데요. 왕이 머무는 공간인데 좀 초라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공길을 가까이 부르는 연산. 놀자. 예? 너랑 나랑 계속 놀자 말이다. 어떻게 놀아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던 공길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손 인형을 꺼내봅니다. 이 인형은 장생과 공길을 의미합니다. 양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시냇가에서의 장면을 인형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몸으로 하는 건 다 잘하는 이준기 배우가 손으로 하는 인형극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늘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인형은 영화 개봉 이후 경매에 붙여 2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인형극에 이어 펼쳐지는 그림자놀이. 아이고 예쁘다. 왕이 흔들릴만도 하네. 왕의 정체성까지 흔들어버리는 아름다운 남자 공길.
이 명장면은 사실 시나리오에도 없었고 찍지도 않았는데 부안 촬영이 끝난 이후 추가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공길이 왔다. 공길아. 왕이 왜 불렀어? 인형놀이. 왕이 웃으셨어. 왕께서 술도 주셨어. 이거 왠지 씁쓸한 장생. 여기 씁쓸한 사람 한 명 추가요. 이런 남자를 만나고 나니 이젠 마음이 달라진 연산입니다. 와씨, 천하의 장녹수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한테 발리다니. 녹수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천한 광대들이 조정 중신들을 능멸하는 처사는 다음날 여전히 광대 노름을 반대하는 중신들. 관대들이 뭘 알고 했겠어? 고작 광대패들 노름에 놀아나신다면은 노라나? 나를 노란하게 하는 건 바로 내 놈이야. 선왕은 하늘같이 떠받들고 나한텐 이래도 되는 거냐? 뭔 말만 하면 선왕.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연산. 선왕께서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장면 이후 다시 돌아와 자기 부인을 죽인 자가 정령 성군이냐고 묻는 장면을 삭제했습니다. 연산은 깊은 빡침을 광대놀이로 표현합니다. 공길이 어디 있느냐? 공기를 왕의 처소로 끌고 가는 연산. 자, 잘 봐봐. 아마마마,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못난 놈! 네가 그러고도 성군이 될 수 있겠느냐? 연산은 왕이 아닌 어머니를 잃은 한 아이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결핍에 대한 강한 욕망. 왕의 그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공길입니다. 인형극 씨는 원래 시나리오 초안에만 있던 설정이었습니다. 임금이 인형놀이를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촬영 중 아무래도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필요한 것 같아 현장에서 설정을 추가하고 감독이 직접 인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책대로 놀면 누가 얻는 겁니까? 관객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책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 그림을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관객은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차렸을 테지만요. 왕께서 공길이를 왜 자꾸 부르시는 겁니까? 전하께서 누굴 찾으시던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꽁꽁 싸매고 있던 아픔이 공길 앞에서는 무장해제 돼버리는 연산.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공길입니다. 장생은 시키는 대로 놀아야 하는 이 상황과 공길을 자꾸 부르는 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가자. 우리가 시키는 대로 깝치는 꼭두각시냐? 나가고 싶으면 나가자. 근데 이것만 하고 가.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렇게 펼쳐지는 대규모 공연. 저분들 좀 선왕의 후궁 같은데? 정말. 이것만 하고 나가는 거야. 오늘 밤엔 만나려나? 오늘 밤도 꼼짝구나. 이 씬은 미술과 소품팀이 정말 열일해서 만든 장면입니다. 음악도 진짜 국악기로 만든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광대들이 놀자고 만든 경극판이니까 어설프게 흉내나 내는 정도로 한다는 설정이었는데 공연이 너무 고퀄로 나와버렸다고 하네요. 쑥덕 말을 해라 인형들아. 지금 저 광대들 얘기 우리들 얘기가 아닌가? 이거 내용이 심상치 않은데요. 아니 되어 사랑하는 여인에게 어찌 사약을 내리라 하십니까? 여시 같은 니년이 내 아들을 흘렸구나. 아들아, 내 다행히 목숨 부지하거든. 나를 황제가 거동하는 길 옆에 묻어. 그게 과하게 몰입하는 연산. 광대들의 공연판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내 어미를 죽인 년들이여. 아마마마. 아무리 왕이라도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고? 이건 처선의 계획에도 없던 일 같은데요.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다들 짐 싸. 궁에서 나가는 거야.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약소하다. 부담스러워. 궁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피부가 고와서 비단이 잘 어울리네. 녹수의 감정을 롱테이크로 빠짐없이 담아내려 했습니다. 저당 공대주지. 니까짓게 가만히 있어봐. 천하의 장녹수 인생에
하다 남자한테 밀려서 내 동생이 당하다니. 이후에 연산이 분을 못 이겨 다 때려 부수는 장면이 시나리오에 있었는데 감정의 절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촬영 감독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했다고 합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공기를 향한 왕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연회를 열어 축하해주도록 해라. 지금은 대왕 대비마마의 국상 중이라 연회가 불가하옵니다. 그래도 임금이 새로 벼슬을 내리면 연회를 열어 축하하는 법 아니요? 궁후원에서 광대들을 시켜 사냥놀이를 하심이 어떠하십니까? 사냥? 중신들의 속마음이 뻔히 보이는데요. 사냥놀이가 이루어지는 이곳은 고창 읍성에서 찍었습니다. 3회 계획을 하고 갔는데 6일이나 찍었다고 하는데요. 말이 나오고 활이 나오면 오래 찍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자자, 시작이다. 공기라, 성님 못 봤지? 이게 뭔 짓거리냐, 성님도 없이. 진짜 화살? 도망쳐! 대놓고 공기를 죽이려 쫓는 중신들. 땡땡이 치던 장생이 이 모습을 발견하고 공기를 구하러 갑니다. 이번엔 육갑이 공기를 구해주려다 그만. 오늘 사냥이 놀이가 아닌 모양이구나. 피땀을 흘린 중신들을 우롱나다니. 이 화살은 진짜 멀리서 쏴서 맞췄다고 하는데요. 옷 안에 보호 장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성님이 나가자고 했을 때 말 들었어야 됐는데. 결국 육갑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조촐하게 육갑의 마지막을 지키는 광대들. 감독은 678의 사연을 만들어서 이들의 감정을 더 보여주고 싶었는데 영화가 너무 길어져서 아쉽게 포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드라마로 나오면 대박일 텐데. 이 장면에서 사실 공길도 성벽 안쪽에서 비를 쫄딱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육갑을 보내고 난 후 장생이 공길을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 장면도 찍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중신들이 피땀을 흘렸는지 아느냐. 이번엔 네 차례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연산. 널 쏴! 이런 걸 놀이라고 자꾸 화살을 쏘라고. 어서 쏴! 이 장면을 찍기 전 사실 이준기 배우는 화장실 가다가 세트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급하게 부안 성모병원 응급실로 가서 다리를 꼬맸는데 이준기 배우가 마저 찍겠다고 해서 이 장면을 이어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처음엔 말렸지만 배우가 이렇게 원하면 배우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다리가 진짜 아파서 나온 표정인 것 같은데요. 이놈의 죄를. 정체성이 흔들리는 연산. 왜 이렇게 이 남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의 키스씬. 감독은 동성애 코드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연산의 감정을 누르기만 한 것 같아 혹시 몰라서 현장에서 추가해 찍었다고 합니다. 편집을 하면서도 이 장면을 넣었다 뺐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굳이 동성애가 아니라도 순간 헷갈리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고 관객도 그 감정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서 컷을 사용했습니다. 마마, 구해왔사옵니다. 한편 녹수는 공기를 보내버리기 위한 계략을 꾸미는데 임금이라 하는 자는 장락에 눈이 멀어. 이게 뭡니까요? 도성에 비방서가 나붙고 있단 말도 못 들었느냐? 홍내관에게 공길의 글씨체로 비방서를 쓰라는 특별 임무를 맡깁니다. 이거 누가 썼는지 알아? 잘 봐. 이러다가 우리까지 죽어. 어딜 가요? 가지마. 형님 갑시다. 장생을 칼까지 들어가며 막아서는 공길. 네가 미쳤구나. 원래 시나리오에는 장생이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감우성 배우는 장생과 공길이 서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약한 것 같아서 이 둘의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밧줄을 자르려 한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가려고 할 때 빨리 나갔어야 하는데 연산과 녹수가 벌써 찾아왔습니다. 이 손은 조 감독의 손 연기입니다. 적어라. 임금이라는 자는 향락에 눈이 멀어. 궁에는 기생이 넘치고. 똑같네. 전하,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뻔한 이런 누명이 먹힐 리가 있나? 네가 왜? 아, 먹히네. 내가 썼소. 그냥 볼 수 없는 장생이 나섭니다. 비방서는 내가 썼소. 이 몸이 왕을 능멸했단 죄몽으로 입궁한 놈 아니오. 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꾸며대. 허허, 참 기생 출신 아니랄까봐 그 말도 많고 참견도 많네. 잘 보시오. 붓을 든 떨리는 손. 감우성 배우가 즉석으로 만든 연기 디테일입니다. 장생도 공길이 비방서를 썼다고 생각하고 공길 역시 비방서를 장생이 쓴 건가 생각한다는 설정입니다. 이놈이 나한테 업문을 배웠소. 내가 쓰는 걸 보고 따라 쓰더니만 생각을 담는 게 그리워. 왕의 총애를 받는 이놈이 어찌 왕을 비방하는 글을 썼겠소. 장생 때문에 계획을 망친 녹수입니다. 제가 광대들을 궁에 들인 건 세상을 바라보시도록 하고자 함이었사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토로하는 한 사람. 그중 한 놈에게 눈이 멀어. 죽고 싶으냐? 네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선왕을 벨라 지음. 처선은 왕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죄 없는 장생을 풀어주려 합니다. 가거라. 이제 놀이반은 끝났어. 이 장면은 스태프들이 스케줄상 해질녘에 찍자고 했는데 감독이 꼭 새벽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실제 동틀 무렵에 찍었습니다. 야외 세트에 나무를 더 심어서 장면을 만들긴 했는데 궁에 있을 만한 노송처럼 큰 나무가 없는 게 아쉬웠다고 하네요. 감우성 배우 미간의 주름은 원래 없었는데 본인이 설정한 장생의 캐릭터에는 주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인상을 쓰고 펜으로 그리고 손으로 막 찔러서 힘들게 만든 주름이라고 합니다. 공길이를 버려. 가란다고 공기를 두고 그냥 갈 수가 있나. 내가 살다 별별 잡놈을 다 봤는데 여기 와서 잡놈 중에 잡놈을 하나 봤네. 장생은 왕과 공길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놀이를 펼치려 합니다. 먼저 그놈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쯤으로 하는데 이 장면 저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문화 콘텐츠 소스를 구입해 심었습니다. 기와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2D로 색을 바꿀까도 생각해 봤지만 제작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하네요. 예서 죽어나간 목숨이 저기 저 기와장수보다 많고 궁안이 기생들 자지러지는 소리로 가득하고 이번에는 사내놈하고 붙어먹는 짓도 서슴지 않는데. 처음엔 뭐 그냥 웃으며 보다가 사내놈 이야기가 나오니 광분하는 연산. 화살통을 쏟아내며 나오는 건 감독이 설정하고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며 연출했다고 합니다. 마마 제발 마마. 몇 번은 피해보지만 결국 줄에서 떨어진 장생. 이전에 왕이 광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돌려주는 이 연기도 감우성 배우의 아이디어입니다. 마마 어찌 왕의 손에 천한 놈의 피를 묻히려 하십니까? 그럼 네가 베라. 차라리 저를 베십시오. 날 쳐라! 난 더 이상 이럴 것이 없는 놈이다. 그럴 게 없어. 이놈의 눈을 불로 지져라. 잔인한 장면은 자르고 공길의 표정으로 참혹함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눈을 잃었는데 담담하게 넋두리를 하는 장생. 여보시오, 내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 내 어려 종살이 할 때 얘긴데. 이 대사는 전부 감우성 배우가 직접 사연을 가미해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원래 시나리오에 있는 대사도 좋았지만 장생과 공길 둘만의 비밀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연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이 영화에 감우성 배우의 공이 정말 큰 것 같은데요. 감우성 배우는 자신만의 장생을 연기하기 위해 원작을 보지 않고 스스로 장생이 되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장생을 바라보던 공길은 왕이 보는 앞에서 이 사연을 인형극으로 표현합니다. 미안해. 주인만이 금붙이
내가 훔쳤어. 같이 도망가자. 이 순간 이준기 배우가 병풍에 발을 찍혀 꼼지락된 건 아무도 못 보고 있다가 개봉 후 관객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준기 배우가 너무 신인이라 감독의 오케이 사인에 다시 찍자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연사는 어이를 불러 공기를 치료해주고 천천히 방을 나갑니다. 이 장면이 감독이 뽑은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색감, 구도, 연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장면이라고 하네요. 녹수에게 다시 돌아온 연산. 조용히 받아주는 녹수. 원래 대사는 내 새끼였는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대사를 찾다가 정진영 배우의 아이디어를 선택했습니다. 연애를 열자 저선아. 중종 반정에 가담해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처선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독은 처음에 이 장면을 호수 위에 매달려 수면에 비치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는 설정을 하면서 실내로 바꿨습니다. 장생의 마지막 공연을 보기로 한 연산. 이 마지막 장면 역시 마지막 날 찍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와는 다르게 연산이 많이 초라해 보이는데요. 정진영 배우는 도대체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지 몰라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천천히 줄 위를 오르는 장생. 내 눈이 멀어 다시는 줄 위에 못 쓸 줄 알았는데 어느 잡놈이 그놈 마음을 훔쳐가는 걸 못 보고 이 전놈아! 맥인이 되니 그리 좋으냐? 좋아 죽겠다 이년아. 저 콩대가리 없는 놈 좀 보소. 내가 이 궁에 사는 왕이다 이년아. 안 그래도 내 왕의 쌍판대기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제목인 왕의 남자의 왕은 연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장생을 표현한 중의적 의미입니다. 내 상판이 어디가 어때서? 연산을 내리기 위한 반정군이 들이닥치고 원작에서는 녹수가 함께 도망가다가 홍내관에게 살해당하는 설정이었는데 영화에서는 거만함과 도도함을 유지하며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장면으로 각색했습니다. 너는 죽어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프냐? 난 광대로 다시 태어날란다. 광대짓에 목숨을 팔고도 또 광대냐? 그러는 니녀는 뭐가 되고프냐? 두말할 것 없이 광대! 광대지! 징한 놈이 이 세상 광대로 다시 만나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한 연산. 이런 연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나 눈물 좀 닦고. 웃으면서 뛰는 순간 부채를 놓아버리는 건 감우성 배우가 혼자 정말 많이 고민해서 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부채를 신경 쓰지 않았다고. 이 장면은 시사회를 한 후에 스틸을 잡아 주민하는 편집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해상도 때문에 너무 많이 키우면 픽셀이 깨져 중간에 컷을 잘랐었는데 여운을 더 남기기 위해 컬러 톤을 바꾸면서 더 깊이 주민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엔딩에 사족을 붙이지 말고 여기서 영화를 끝내자는 의견도 있었다는데요. 아니 사족이라니. 하마터면 이 찡한 명장면을 못 볼 뻔했네요. 엔딩의 광대패들은 전부 다 이 영화의 스태프들입니다. 저 깃발을 드신 분이 제작사 대표님이라고 하네요. 자, 두 남자를 왕으로 섬긴 조선 최고의 미인 광대. 세 남자의 비극을 담은 웰메이드 사극 왕의 남자였습니다. 여러 번 보면서도 매번 같은 장면에 웃고 또 울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준익 감독 영화는 항상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